당신을 구원하겠다.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라슬로 크로스너 호르코이의 소설 사탄 탱고. 이 책은 문학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비, 진흙, 소문, 그리고 구원이라는 달콤한 함정 속에서 사람들은 탈출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춤을 춥니다. 탱고처럼. 안녕하세요. 책 읽는 원식입니다. 오늘은 크로스너 호르코이 라슬로의 소설 사탄 탱고를 리뷰하고자 하는데요. 이 책을 리뷰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노벨 문학상, 2025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였죠. 크로스너 호르코이 라슬로가. 크로스너 호르코이 라슬로의 여러 소설 중에서 가장 그의 정수를 살펴볼 수 있는 그의 데뷔작, 바로 사탄 탱고를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이 크로스너 호르코이 라슬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헝가리 작가입니다. 헝가리 작가 막 바로 떠오르는 그런 작가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헝가리 작가 하면 조금 좀 낯선 작가일 텐데, 헝가리 출신의 현대문학 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954년생이니까 이제 한 70이 살짝 넘은 이제 좀 초절정에 달해 있는 그런 작가이고요. 크로스너 호르코이 라슬로의 특징을 살펴보면 굉장히 긴 장문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단락이 끊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설이 되게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그리고 약간 묵시록적 세계관과 그리고 집요한 사유를 책에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 사탄 탱고는 이제 1985년에 만들어진 그런 책인데, 그 이후 40년 동안 계속해서 문학 생활을 해오다가 이제 40년 딱 데뷔 40주년이죠. 데뷔 40주년인 올해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작가로 거듭났죠. 이 사탄 탱고라는 제목 딱 봤을 때 뭔가 사탄, 악마의 느낌이 들고, 탱고, 뭔가 좀 춤 흥겨운 느낌이 들잖아요. 사탄이 탱고를 추는 그런 느낌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주제의식과 비슷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심오한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힘든 세상 속에서 구원을 미끼로 공동체를 다시 착취하는 그런 이야기고, 그 공동체 안에서 몰락해가는 사람 군상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희망 자체가 통제 기술이 되는 순간을 보여주는 순환형, 그러니까 루프라고 부르죠. 루프형 반구원 서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일단 시공간 헝가리의 변두리 쇠락한 농장 마을입니다. 사회주의 집단 농장의 붕괴 이후에 텅 빈 풍경이 나오고요. 그래서 폐허, 빈곤, 관성만 남은 상태가 배경으로 나옵니다. 분위기 자체는 크로스너 호르코이 라슬로의 어떤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초기작부터 어떻게 보면 가장 정수라고 볼 수 있는 묵시록적 분위기가 굉장히 풍깁니다. 물론 사회주의 집단 농장의 붕괴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정치 소설이라고 보기보다는 메시아, 신화, 언어 권력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통제하는지를 탐사하는 형식의 실존 소설, 형 이상학 소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설은 총 12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독자적인 각 챕터마다의 변주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6보 전진, 6보 후퇴라는 탱고 스텝의 리듬을 형식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탱고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장치가 주는 효과는 명확합니다. 뭔가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돼 나가는 것 같지만 6보 전진, 6보 후퇴라는 이 탱고의 스텝답게 되감기, 반복, 반향으로 독자 인식이 계속해서 교란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과 끝이 환원되는 그런 감각을 느끼면서 읽는 독자들은 이야기가 끝났나 했는데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숲속 이런 데 보면 많이 간 것 같은데 다시 제자리고 뺑뺑 돌고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깊은 숲속에 들어가면 그런 느낌을 줍니다. 결국 크로스너 호르코이 라슬로는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파국의 땅에서 희망이 한 발 더 나아가는 대신에 같은 자리를 맴도는 좀 비관적인 그런 실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집단 농장이 무너진 폐허의 그 상황에서 남은 주민들은 비, 진흙 이런 날씨뿐만 아니라 빈곤이라는 어떤 그 생활상에 엉겨붙어서 서로를 의심합니다. 그러다가 죽은 줄 알았던 메시아적인 존재 이리미어 씨가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감정적, 경제적, 권력적 회로가 다시 켜지게 됩니다. 이 이리미어 씨는 어떤 인물이냐면요. 죽었다고 소문났다가 돌아오게 되는 가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죠. 언변이나 연출에 능하고 권력기관과도 이중적인 커넥션을 맺습니다. 새 출발을 약속하면서 그 폐허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지만 결과는 흐트리고 관리하고 대상화의 존재로 사람들을 또다시 몰락시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속고 있는 거죠. 왜? 사기꾼이니까. 그리고 마을로 돌아온 이제 이리미어 씨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의 어떤 언변, 연설에 또 속아서 다시 함께 가면 우린 살 수 있다라는 유토피아적인 그 초상에 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주민들은 가진 돈을 모아서 그에게 맡기게 되죠. 진짜 사기꾼 아닙니까?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공동체의 길은 감시, 보고, 행정의 그물에 또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 이리미어 씨는 이런 관료 권력과 결탁해서 사람들을 더 관리하기 쉬운 상태로 분해시킵니다. 공동체가 계속해서 그렇게 구원을 꿈꾸는 그 순간에 돌봄받지 못한 한 아이가 잔혹한 선택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큰 이야기에 취해서 실제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그 고통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 아이의 이름이 이제 에스티케인데요. 에스티케는 가장 아프게 남는, 그러니까 그런 폐허 현장에 많은 아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서도 가장 피해를 입고 그 다음에 희생을 입는 그런 피해 아동, 희생의 아이콘으로 나옵니다. 이 에스티케의 죽음은 공동체의 어떤 윤리적 파산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야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의사는 창을 막고 글을 쓰기 시작을 하죠. 기록, 서사의 구원, 그것의 루프. 독자는 처음 페이지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탄 탱고인데요. 가짜 메시아 사기꾼 이리미어 씨와 이제 피해 아동과 어떤 희생의 아이콘인 에스티케 말고도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의사라는 인물이 좀 돋보이는데요. 이 의사는 이 구역의 은둔 관찰자이자 기록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사의 기록을 통해서 이 루프의 순간들을 계속해서 목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뭐 푸타키나 슈미트 부부 등 정말 뭐 탐욕스럽고 간통하고 공포와 소문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진짜 그 순간에 그 폐허의 순간에 인물 군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읽으면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실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크로스너 호르커의 라슬로는 이 사탄 탱고를 통해서 메시아적 약속과 정치적 기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역사를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많은 국가들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결국 독재 정권들이 한 번씩은 최소 한 번씩은 다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순간들의 이야기들을 좀 담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인간의 어떤 본성을 드러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자기 기만입니다. 근데 그 자기 기만이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속고 싶은 욕망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폐허, 허허벌판의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차라리 헛개비에다가라도 뭔가 의미를 좀 부여해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인간의 나약함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이 탱고 스텝을 인용한 이런 구절을 통해서 결국 역사는 돌고 돈다 뭐 이런 얘기를 크로스너 호르커의 라슬로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제가 크로스너 호르커의 라슬로가 이번 노벨문학상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떤 책을 한번 읽어보고 리뷰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데뷔작 요 사탄 탱고를 고른 이유는요. 이 사탄 탱고가 이미 완성형 소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만 읽어도 크로스너 호르커의 라슬로의 어떤 문학 세계와 문체들을 모두 여실히 알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장문입니다. 그리고 무단락화, 그러니까 단락이 없어요. 구두점도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소설이 어렵거든요. 이걸 통해서 뭔가 크로스너 호르커의 라슬로는 의식의 흐름 그리고 뭐 집단적 내면화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장치인 거죠. 그리고 시점 이동이 굉장히 자유자재입니다. 그래서 더 어려워요. 인물의 머릿속, 뭐 풍경, 배경 속에 소문과 헛소문이 그냥 한 덩어리로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읽지 않으면 놓쳐버리고 다시 탱고처럼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제목과 연결돼서 봤을 때 약간 음악성도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소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소설만 봤을 때는 좀 음악성도 느껴진다. 리듬, 반복, 이 변주가 문장 단위에서도 이 탱고 구조와 좀 조응을 이루고 있고요. 결국 이 책을 읽으면서 뭐 저도 그랬고 여러 번 아마 길을 잃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의 발판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언어의 소용돌이 속을 그냥 통과하게 되는 요게 아마 크로스너 호르커의 라슬로가 의도한 현실 감각의 붕괴에 맞닿아 있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책은 이제 1994년에 영화화가 됐었죠. 벨라타르 감독의 무려 438분짜리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는 7시간이 넘는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는 이 사탄 탱고, 아마 그 영화를 통해서도 이 책이 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영화도 약간 좀 비교해보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7시간짜리 영화는 조금 자신이 없어가지고 시도는 못 해봤는데 영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책과 좀 형식적으로 대응을 이루기 위해서 초장시간 롱테이크 씬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또 바람이나 종소리, 어떤 그 발자국 이런 소리들을 물질화 시켰고, 그래서 한번 이 책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화도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 책은 신화, 정치, 윤리, 미학 등을 한꺼번에 시험대에 올린 소설이다. 크로스너 호르코이 라슬로는 희망을 감정이 아닌 기술로 조각해서 그것이 어떻게 공동체를 움직이고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구원하겠다라는 말이 왜 이렇게 달콤한지,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지, 긴 문장이 계속해서 이 종이 위에서 춤을 추는 그 순간에 독자는 자발적 자기 기만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덮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첫 문장의 소리를 다시 듣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사탄 탱고의 탱고입니다. 당신은 구원을 믿습니까? 이 책을 읽고 난 뒤에도 당신은 구원을 믿을 수 있을까요? 희망이라는 이름의 지옥에서 춤춘다는 것. 크로스너 호르코이 라슬로의 사탄 탱고. 책 읽는 원식이 원식이었습니다. 대꾸 알죠? 안녕.